지난 시간에 스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고요. 지금 primitive data type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면 primitive data type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저 얘기했고요. 불리언 얘기했고 그다음에 string 얘기했고 오늘은 float, complex, none 요 세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float은 기본적으로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infinite precision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64개의 제로원 가지고 표현을 해요. 인테저랑 달라요. 인테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 공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굉장히 큰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float number는 64개의 제로원만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프리시전이 있어요. 인테저랑 다릅니다. 인테저는 필요하면 더 메모리 공간을 더 줘서 더 큰 수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데 플로우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티피컬하게 우리가 수치적인 계산을 하면 인테저 가지고 핸들링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플로우 넘버 가지고 핸들링을 합니다. 그리고 인테저 같은 경우에 다른 랭귀지는 인피니트 프리시전을 안 주기도 해요. C 같은 경우에 C도 보통 64개의 제로원 가지고 인테저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인테저는 좀 스페셜하게 핸들링을 해서 필요하면 더 많은 메모리를 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C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근데 플로우트는 C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64개의 제로원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finite precision arithmetic이라는 게 그 64개의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인피니트 프리시전으로 유리수를 표현하지 못해요. 유리수라고 그래도 무리수는 당연히 십진수로 표현할 때도 finite number로 표현이 안 되죠. 그렇지만 유리수라고 그래도 그거가 표현을 할 때 64개의 제로원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잘라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Finite Precision Arithmetic이라는 게 그러한 근사를 통해서 유리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이 안 돼서 생각지 못한 그런 종류의 결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0점이라고 좋은 이그젠플이 있는데 이걸 보죠. 이퀄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두 개의 데이터가 같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1이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죠. 그럼 같죠? 그죠? 데이터가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true고요. 같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같지 않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true가 나오고요. 요거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런데 0.1하고 0.2를 더했을 때 좀 이상하게 나왔나? 오케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0.1 더하기 0.2는 0.3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true가 나오고 두 번째는 false가 나와야지 make sense 하죠. 그죠? 그런데 이 0.1을 이진수로 표현하고요. 0.2를 이진수로 표현하고 그래서 finite precision으로 트렁케이션이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1이라는 걸 64개의 제로원으로 표시하고 0.2라는 걸 64개의 제로원으로 표시하고요. 0.3도 마찬가지로 64개의 제로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이퀄 할 때 false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typically 다른 걸 expect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0.1을 이진수로 표현을 하고요.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보죠. 이건 챗GPT는 이 정도는 잘할 거예요. Great question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밸류에이트 할 거고요. 그런데 왼쪽에 저장된 값하고 오른쪽에 저장된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0.3은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플롯 넘버, 왼쪽 오른쪽 다 플롯 넘버예요. 왼쪽이 저장이 될 텐데 0.3이 저장이 될 텐데 0.3이라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진법으로 고쳐서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0.1이라는 걸 이진법으로 고쳐서
01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2도 이진법으로 고쳐서 제로원으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happen to be 64개로 정확하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케이션이 하나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0.1, 0.2, 0.3이 정확하게 바이너리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근사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걸 더했을 때 또 근사적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퀄은 exactly 같으냐 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떤 경우에는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이너리로 그러니까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데 0.1, 0.2, 0.3은 어떤 게 그 64개의 바이너리로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트렁케이션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근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도 근사값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math에 is close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numPy에도 있을 겁니다. 저는 math는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numPy를 사용하려면 numPy를 임포트 해야 되고요. 그러면 numPy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요것과 가깝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플롯 넘버는 저장이 될 때 인피니트 프리시전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으로 저장이 되고요. 티피컬리 64개의 제로원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오케이. 이걸 보시죠. 10진수로 마이너스 6.5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2진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10.1이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1.101 2진수로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를 하나의 빛으로 표현합니다. 제로면 양수고 1이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64개의 제로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인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제로면 양수고 1이면 음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1이죠. 1.101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1은 표현 안 하고요. 요 처음에 1은 표현 안 하고 101을 표현을 해요. 그걸 멘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101을 표현을 하고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사인은 지금 음수기 때문에 1이에요. 사인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표현한 걸 여기 1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점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거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밑에 101 그거를 멘티사라고 해서 101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 부분 곱하기 2의 2승인데 요거를 2 빼기 127로 표현합니다. 플러스 127인가? 여기 있네요. 2 플러스 127. 그래서 129가 됐고요. 그 129를 2의 바이너리로 표현해서 이렇게 됐고 그걸 여기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6.5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 1, 0, 0, 0, 0, 1, 1, 0, 1, 0, 0, 0,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0.1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이게 여기가 쭉 그 멘티사 부분이 쭉 가다가 끝까지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트렁케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근사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0.2가 표현이 되는데 이게 쭉 가다가 이 멘티사 부분이 끝까지 다 표현을 못하고 중간에 트렁케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럭키한 케이스고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멘티사 부분에서 트렁케이션을 해준 거예요. 이게 64개의 0과 1로 플로우 넘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게 가장 그거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제가 처음 파이썬 배울 적에 이게 내추럴 익스포넨트인 줄 알았어요. 2.7 그거. 그게 아니고 10을 의미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걸 2.7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10의 4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3 곱하기 10의 4승이고요. 요거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씁니다. 3이면 요건 인테저죠? 요거는 인테저예요. 요거는 인테저인데 요렇게 하면 요거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걸 플로트로 만들고 싶으면 밑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은 플로트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한 거하고 3점이라고 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써놨네. 요게 지금
플롯 넘버를 의미합니다. 요것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0.314 하면 0.314를 의미해요. 지금 float라는 빌트인 펑션인데요. 거기다 인테저를 집어넣으면 float 넘버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10하고 10.0하고 다른 겁니다. 10은 인테저고요. 10.0은 float예요.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메모리에 다르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에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플로트로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loat number operation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는 지수승이고요. 이것도 가능한가? 이거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인데 그게 가능한가? 인테저에서 보통 쓰거든요.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목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플롯 넘버에서. 근데 돌아는 가나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나머지 계산하고 목 계산하는 거는 보통 인테저랑 같이 하는데 플롯 넘버에서도 서포팅은 하고 있군요. 그렇지만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적인 함수들이 있죠. 수학적인 함수들 예를 들어서 스퀘어 루트, 로그, 익스포넨셜, 사인, 코사인 이런 매스 모듈에 있군요. 매스 모듈에 있는데 저는 매스 모듈 사용한 적이 없고요. 저는 보통 넘파이 모듈을 사용합니다. 넘파이는 MP라고 임포트한다고 그랬죠. 아마 넘파이가 작동이 되면 내부적으로는 그 매스 모듈을 불러와서 매스 모듈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매스 모듈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전부 넘파이에 다 있기 때문에 넘파이 모듈을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앤 라운딩 에라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0.1 더하기 0.2 아까 본 거죠. 그러면 이게 0.3000004가 나온대요. 그래서 아까 0.3하고 같으냐 하니까 false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는 챗GPT가 저한테 준 코드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거 사용하는 코드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라운드라는 펑션이 있고요. 이건 반올림하는 거겠죠. 3.14 1인데 여기를 6으로 바꾸면 3.15로 해주지 않을까? 그죠? 저는 라운드도 거의 안 쓰고요. 넘파에 라운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면 넘파이를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어떤 내가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넘파에 있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을 다 핸들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숫자와 관련돼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넘파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보면 뭐 매스니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넘파이에 다 있어요. 오케이? comparing float는 아까 설명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넘버 중에서 스페셜리 핸들링하는 플로우 넘버가 3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3개가 뭐냐면 여기다 쓰고 얘기할게요. 인피니티를 표현하는 플로우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N 있고 네거티브 제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플로우 넘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저장 방법은 뭐 IEEE에서 서제스트하는 방법으로 풀어보죠. 오케이. 여기 IEEE 754 더블 프리시전 플롯 포인트를 어떻게 스토어할 건가? 아까 뭐 멘티사니 뭐 아까 표로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건데 여기서 그 예외적으로 스토어하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숫자는 아까 그 표로 뭐 멘티사 계산하고 익스포넨트 계산하고 양수냐 음수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인피니트 넘버를 우리가 핸들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피니트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건가? 그 다음에 0 나누기 0 같은 거를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건가? 그 다음에 네거티브 제로도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숫자를 플롯 넘버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까 설명한 뭐 멘티사니 뭐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케이스는 스페셜하게 핸들링을 해준다. 그렇게 챗GPT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챗GPT랑 얘기를 해보니까 파이썬에서는 네거티브 제로는 그렇게 스페셜하게 핸들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IEEE 그 스탠다드에서는 요 세 개의 숫자는 스페셜하게 처리를 하라 그렇게 레코멘드를 하는데 그 제가 챗GPT랑 얘기를 해본 결과 파이썬에서는 네거티브 제로는 스페셜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파이썬에서 스페셜하게 처리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인피니트하고 NaN 두 개입니다. 인피니트라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 생각하는 인피니트예요. 인피니트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트가 있고요. NaN은 0 나누기 0을 했을 때 NaN을 줘요. NaN은 뭐의 약자냐면 not a number예요. not a number.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피니트를 어떻게 아까 얘기한 뭐 멘티사니 그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1만 쫙 64개를 집어넣으면 그거 플러스 네거티브 인피니티고 0 집어넣고 1만 쫙 집어넣으면 그건 플러스 인피니티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좌우지간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트 플러스 인피니트하고 마이너스 인피니트 있어요. 그거를 스페셜하게 핸들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not a number 그것도 스페셜하게 플롯 넘버로 처리를 하고 네거티브 제로도 스페셜하게 처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파이썬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인피니티고요. 요건 마이너스 인피니티고 요건 not a number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positive infinite거든요. 요게 1 곱하기 10의 308승이에요. 1 곱하기 10의 308승이니까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요게 tr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aN입니다. NaN은 NaN하고 같으냐? false예요. NaN은 누구와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NaN은 NaN하고 같으냐? false예요. 요거는 네거티브 인피니트일 거고요. 그래서 NaN은 어떻게 체킹하느냐? math에 is NaN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NaN이냐? 그러면 요게 true가 된대요. numpy에도 있을 거예요. math에 있는 건 numpy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파이널 프리시전 얘기는 했고요. 그거는 플로트가 스토어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고, 세 개의 스페셜 플로팅 넘버 얘기했고요. 요거는 프린트 관련된 얘기인데, 요건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 X를 프린트하는데 소수점 소수점 세 자리까지 프린트를 할 거고요. F는 floating number라는 뜻이고,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겠다 하는 거고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겠다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하고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를 붙여줍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스트링 포맷 스트링 할 때 그 스트링을 어떻게 포매팅 하느냐, 포맷 스페시파이어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숫자 가지고 뭘 할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롯 넘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좀 많이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 사인을 계산을 해서 그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0부터 2파이까지 사인을 계산해서 사인 커브를 그릴게요. 그러면 해봅시다. x는 num파이의 린스페이스라고 있어요. num파이의 린스페이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사용하려면 numpy를 사용을 해야겠죠. import numpy snp. 오케이. 0에서 출발을 하고요. 2파이까지 0에서 출발해서 2파이까지 하는데 100개 점을 꼽아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x 프린트 해보고 타입을 집어볼게요. 타입은 위에다 찍고 X의 타입은 numpy 어레이입니다. 보통 그냥 numpy 어레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numpy ND 어레이가 그럴 겁니다. numpy ND 어레이예요. 오피셜 네임은 numpy ND 어레이고요. 보면 0에서 출발을 했어요. 0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2파이예요.
균일하게 0부터 균일하게 2파이까지 계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0에서 출발해서 2파이까지 균일하게 10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게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num파의 sin 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100개의 점이 있죠. 100개의 100개의 숫자가 있죠. 100개의 플로팅 넘버가 있는 겁니다. 이 x의 d 타입이라고 찍어보죠. x의 shape이라고 적어보죠. 오케이. F 스트링을 씁시다. 보면 F 스트링을 쓴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뭐고? 타입은 numpy ND array이고요. 그러니까 X는 numpy array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그 numpy array 오브젝트에 딸려 있는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딸려 있는 함수가 있고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변수예요. 타입이 뭐냐면 x의 데이터 타입, d 타입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x의 데이터 타입은 보면 float 64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요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64개의 제로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shape은 100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100개의 숫자가 쫙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x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y를 찍으면 그 각각의 숫자에 대응하는 사인 값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쉐입을 트레이스 하는데 보통 여기 100개의 점이 찍혀 있고요. y도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고요. 쉐입이 100개 찍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numpy의 장점이에요. numpy가 지금 어떤 작업을 했냐면 100개의 숫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인을 계산하는데 동시에 100개의 점에 대한 사인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보통은 숫자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계산을 하는데 이 numpy는 그거를 동시에 100개를 처리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게 numpy의 장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엔비디아가 요새 주가가 떡상을 했느냐? 요새 떡락했나요? 예, 그거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AI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GPT에 있는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들의 개수가
몇 빌리언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또 오퍼레이션하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거기에 파라메타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보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파라미터가 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챗GPT 4인 오케이 여기 있네요. 챗GPT 3 같은 경우에 175 밀리언이고요. 4는 5 빌리언 500 빌리언부터 1 트릴리언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걸 원방에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그거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의 매트릭스가 다 있는데 그 매트릭스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많은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다 카운트를 하면 175 빌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를 지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고요. 여기 하드디스크라고 그럴게.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여기 인풋, 여기 아웃풋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상에 여기 100개의 점이 있었어요. 여기 100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 X가 있고 X가 이걸 포인팅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numpy sign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던져줘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시에 사인을 작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 하나에 대해서 사인을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 100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 100개의 숫자를 동시 패션으로 사인을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크다 보니까 이제 이 CPU 안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CPU 안에도 그러면 이게 매트릭스 사이즈가 커지면 CPU에 한 방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00개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000개다. 그러면 CPU에 올려가지고 10,000개의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CPU에 올려서 사인을 빵 때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CPU의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GPU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 그리죠. GPU.
GPU는 원래 태생적으로 이게 뭘 하려고 한 거냐면 게임할 때 그 스크린에 게임의 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쉽냐면 CPU가 한 1000개 정도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조그만 CPU에서 계산을 해서 게임의 화면을 로컬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스크린이 있으면 그걸 한 1000등분을 해서 각각의 조그만 영역에서 화면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까 그거를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줘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원래 GPU가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막 하면은 막 컴퓨터 게임 한 건 삼국지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장비가 나와가지고 막칼 휘두르고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카트라이드 하면은 막 이렇게 그냥 카트라이드 자동차 점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로컬리 있는 GPU라고 부를게요. 로컬리 있는 GPU에서 그 색상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그거 디스플레이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GPU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가 CPU가 저기에 한 10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 CPU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0개짜리 데이터를 CPU에 올려가지고 10,000개짜리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사인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CPU 하나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GPU에 있는 그 메모리 그 유닛 하나하나는 사실은 CPU보다도 그 용량이 적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10,000개짜리 데이터를 GPU한테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안에 CPU가 한 10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1000개로 나눠가지고 쫙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각각 계산 조그만 컴퓨터에서 조그만 CPU에서 막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를 이제 다시 메모리에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떡상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왜 하이닉스가 떡상을 했느냐? 오케이. GPU 안에 CPU 같은 놈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 CPU 안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CPU라는 데 안에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GPU 유닛 하나하나에도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메모리 용량을 높이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옛날에는 그냥 메모리 기판 일단 여기에다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HBM
하이닉스 하이닉스에게 맞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모리를 단층집을 지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8단인가 요새 쓰는 게. 그래서 이게 HBM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그러니까 메모리를 옛날에는 단독주택식으로 1층만 쌓았는데 요새는 여러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 밴드위스 위스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오케이 12단이네요. 지금. 그러면 삼성은 왜 떡락을 했느냐? 아, 이걸 만든 이 삼성도 이거를 아파트를 같이 지어요. 그런데 이 수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기판 하나에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 체크합니다. 이 제대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그게 안만 그 저기 불량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율이라는 게 기판 하나에서 뭐 한 수백 개를 만드는데 그때 몇 개나 그 성능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팔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90개가 석세스해서 90개 파는 거하고 빵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90개가 불량이고 10개를 파는 거하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수율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지? 아,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동시에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CPU에서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는 G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러면 GPU를 요새 그 엔비디아 GPU만 사용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GPU를 컨트롤하는 그 랭귀지가 있습니다. 쿠다라고. 여기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쿠다를 이용을 해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그러니까 넘파이가 CPU에서 해놓은 작업들을 GPU에서 하고 싶은데 그걸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엔비디아에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오픈을 해준 거고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억세스를 해서 넘파이가 CPU에서 해주는 작업을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GPU에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 보면 또 애플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잘 안 돌아가요. 좌우지간.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요새 잘 나가는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 Anyway, 우리는 사용만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100개의 점을 만들었고요. 그 각각의 100개의 점에서 사인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데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매플라이브라는 패키지를 오케이. 예, 스펠링이 틀렸군요. 매플로라이브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요. 매플로라이브는 Mathematical Plotting Library의 약자겠죠. 그래서 매플로라이브에 파이플롯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그건 보통 PLT라고 임포트를 해요. 이렇게. 오늘은 심플하게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나왔죠? 그림이 안 예쁘네요. 조금 예쁘게 그릴게요. 오케이. PLT 서플러츠라는 함수가 있고요. PLT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함수예요. PLT 서플러츠하고 다음에 figure size는 12 by 3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림을 12 by 3 사이즈로 하겠다는 거고 12 by 3는 여기가 이쪽이 10이고 여기가 3예요. 근데 그거를 fig access라고 받았고요. 요거는 아직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함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를 리턴을 한다고 그래 보죠. 요거 조금 설명하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케이. 이 함수는 실행을 하면 1하고 2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A를 그러니까 이 함수는 1하고 2를 리턴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1, 2가 가로로 쳐져 있죠. 이건 투플이라는 오브젝트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두 번째 거는 보면 1하고 2를 리턴을 받는데 요게 리턴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첫 번째 거는 A, 두 번째 거는 B로 받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A는 1이 되고요. 인테저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언패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를 리턴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게 패키징이 돼서 들어와요. 쿠팡에 제가 뭐 한 두 개 시키면 두 개가 따로따로 안 오고 그냥 하나 패키지 돼서 오죠. 그러면 그거를 포장지를 뜯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A, 두 번째 거는 B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얘가 뭘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뭘 리턴을 해주는데 그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첫 번째 거는 fig라고 받은 거고 두 번째 거는 ax라고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fig하고 ax는 뭐냐면 fig는 요 그림 자체고요. 요 fig가 요 그림 자체고요. 그림 안에 여러 개의 화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axi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요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피겨 오브젝트고 요건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겨 하나에 액세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만 두 개 그립시다. 일단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립시다. 오케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AX 플롯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보다 조금 예뻐졌죠?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그림은 예쁘게 오케이. 저기 지금 그리드를 붙여볼까요? AX 그리드 하면 그리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요게 AX라는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 계속 하는데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요게 그 AX라는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드 저는 이런 거 그릴 때 그리드는 생략했고요. 오케이 여기 X축에다 X라고 붙이고 Y축에다 Y라고 하자는 거예요. 여기 X라고 붙었죠? 여기 Y라고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이거를 척추라고 부르거든요. 척추를 뽑아 볼게요. AX spines top
그러면 위에 있는 척추를 선택한 거고요. set visible. 척추가 뽑혔죠? 위에 척추가 뽑혔죠? 예, 오른쪽 뽑을게요. 오른쪽 뽑혔죠? 오케이. 이제 요 밑에 거를 0에 맞출게요. 밑에 거를. 이거 귀찮으니까 이걸 원방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두 줄에 썼던 건 한 줄에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set po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bottom, left.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위에 있던 척추는 뽑아냈고요. 오른쪽에 있던 척추도 뽑아냈고 밑에 있던 척추는 0으로 리셋해 줬고요. 왼쪽에 있는 척추도 0으로 옮겨줬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면 지금 요만큼을 보면 요게 메소드예요. AX라고 쓴 게 어떤 오브젝트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는 메소드를 사용한 겁니다. AX plot, AX grid, AX set underscore X label, set underscore Y label. 이게 다 함수예요. AX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변수예요. 일종의 변수예요. 그래서 그 스파인에 변수가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오브젝트예요. 거기에 특화된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히잖아요. 점이 찍히면 그 오브젝트에 변수거나 함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건 함수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수예요. 그리고 그 변수에 또 점이 찍혔어요. 그러면 그 변수에 붙어 있는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고 함수가 될 수가 있고. 근데 함수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코드를 여러분이 짤 적에는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핸들링하고 있느냐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것과 요거는 다른 오브젝트예요. 타입을 찍어보면 피그 타입을 찍어보면 매플로라이브의 피겨라는 오브젝트예요. 그 다음에 엑시스는 매플로라이브 엑시스의 엑시스 오브젝트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다른 오브젝트고요.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겨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엑시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함수가 있고요. 엑시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반대로 피겨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함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사인 그렸으니까 코사인을 그려볼까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같이 그려봅시다. 이게 이건 사인이라고 부르고 이건 코사인.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0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이 찍힌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사인 계산하고 코사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100개의 점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러와서 CPU가 그 100개의 점을 따로따로 불러와서 거기다 사인 치고 코사인 친 게 아니고 100개의 점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동시에 사인 치고 코사인을 친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이해를 해야 엔비디아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가 어떻게 할 거냐면 피규어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사인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그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규어를 그리는데 거기에 창이 엑시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 by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by 3다. 그러면 여기가 2칸, 여기가 3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림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두 개가 있고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언패킹을 해요, 보통. AX0, AX1.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던져주는 게 쿠팡에서 뭘 보내왔어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피겨 오브젝트하고 엑시스 오브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액시스 오브젝트는 또 뜯을 수가 있어요. 뜯어서 AX0, AX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X0고요. 이게 AX1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지금 이게 AX0에다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게 AX1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 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척추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척추 빼고 오른쪽 척추 빼고 왼쪽 척추 제로에다 놓고 Y 척추 그 밑에 척추도 제로에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사실은 요게 100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플롯 넘버예요. 플롯 64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100개의 숫자가 플롯 넘버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numPy, sin, numPy, cosine은 그 100개의 플롯 넘버에 대해서 sin, cosine을 동시에 치는 겁니다. 하나하나 100개 숫자를 하나하나 그 화장실로 불러와서 삥 뜯는 게 아니에요. 100명을 한꺼번에 다 부르는 거예요. 100명을 한꺼번에 다 불러와서 거기다 사인 치고 코사인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CPU의 내부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거를 다 못 올려요. 그러면 GPU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CPU나 GPU의 메모리가 커야 돼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는 아까 얘기한 거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컴플렉스는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플렉스는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하면 두 개의 플롯 넘버로 컴플렉스 넘버를 저장을 할 거예요. 하나는 실수부, 하나는 헛수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핸들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컴플렉스 넘버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죠. 마지막 데이터 타입이 none입니다. none은 언제 이거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언제 나오냐면은 함수를 내가 리턴을 안 해주잖아요. 함수를 리턴을 안 해주면 디폴트로 none을 리턴을 해줘요. 그것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쓰잘데기 없는 함수를 하나 얘기를 해보죠.
자, 이 함수를 보세요. 그러면 오케이. 자, 프린트를 하는데 하나는 가로가 없고요. 하나는 가로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좌우지간 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떤 작업을 하냐면 1하고 2를 더해서 A한테 어사인을 해요. 네, 그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을 안 해줘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요거는 함수 그 자체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함수가 실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함수가 뭐 어디에 저장이 돼 있다 뭐 그런 인포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 함수를 엑스큐션을 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함수를 엑스큐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 1하고 2를 더해서 3이라는 걸 A라는 데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그 펑션 프레임은 날아가요. 그러면 프린트가 뭐가 되느냐? 넌이 프린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턴을 안 해줬기 때문에 디폴트로 넌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이 펑션이 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OX 그러면 여기 OX가 뭐죠? 제로 X인가요? 제로 X가 뭘 뜻하죠? 우리 배웠는데. 예? 예? 10진수 아닌데. 16진수. 그래서 여기 뭐 B, A, C, A, 여기서 A는 뭘 의미해요? (16진수에서) A가 뭐예요? 10. 그 다음에 B는 11. 그러니까 지금 이게 16진수로 표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제로 B면 뭐죠? 예를 들어서 제로 B, 바이너리. 제로 X는 헥스 넘버라는 뜻이에요. 5면 뭐죠? 8진수, 옥탈 넘버예요. 8진수. 네, 좌우지간 이 함수 오브젝트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함수가 엑스큐션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가로를 붙이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실행된다는 얘기는 요 함수 블럭에 정의된 일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하고 2를 더해서 A에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리턴을 아무것도 안 해줬죠. 그러면 none을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함수 펑션 프레임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 none이 돼요. 그래서 요 none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A라고 해서 받고 A가 뭔지 그 다음에 타입을 확인하죠.
터넷이 문제인가? A는 none이고요. 타입은 non 타입이에요. non 타입은 저가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 none하고 nan하고 구별을 해놨어요. none은 non 타입이고요. nan은 무슨 타입이에요? 에? 에? 무슨 타입? 아, 그러니까 무슨 타입? float예요. float에서 스페셜 float 넘버가 세 개 있다고 그랬죠? 인피니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트하고 나라 넘버하고 네거티브 제로. 근데 파이썬에서는 네거티브 제로는 스페셜하게 핸들링하지 않는다고 챗GPT가 얘기했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IEEE 스탠다드에서는 요 세 개의 넘버는 스페셜 플롯 넘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nan하고 none은 다른 거예요. none은 non 타입이고 nan은 float 타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다 설명을 했고요. 타입 프로모션, 타입 컨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걸 돌리면 뭐가 나올까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인테저죠. 밑에 거 뒤에 위에 거는 인테저고 밑에 거는 플로트예요. 그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더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저끼리 더하면 인테저가 나오고 플로트끼리 더하면 플로트이 나오고 근데 인테저하고 플로트하고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트가 냅니다. 그러니까 인테저 1을 플로트로 바꿔서 플로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타입 프로모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입 컨버전은 뭐냐면은 타입을 바꾸는 거예요. explicit하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타입 프로모션하고 타입 컨버전의 차이는 뭐냐면 타입 프로모션은 말을 안 하고 은근슬쩍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말을 안 하고 은근슬쩍 바꾸는 거고요. 타입 컨버전은 explicit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입 프로모션 할 때 쓰는 게 int, float, complex, bool, string 이런 빌트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int는 인테저로 바꾼다는 거고요.
float는 float로 바꾼다는 거고, complex는 complex로 바꾼다는 거고, bool은 불리안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str은 string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licit하게 이거는 뭐로 바꿀 거야 얘기를 하는 게 type promotion이고요. type conversion은 아닌데 이게 type conversion인데. 오케이, type promotion은 얘기를 안 하고 바꾸는 거고요. type, 오케이, type, 네, 말이 조금 헷갈리네요. 물어봐야겠네. 오케이. 타입 프로모션이 임플리시트하게 하는 거고 타입 프로모션 좀 전에 설명한 게 타입 프로모션이고요. 타입 컨버전 혹은 타입 코얼션 스페링이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coercion, 좌우지간. 그래서 타입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임플리시트하게 하는 거고요. 타입 프로모션이라는 게 임플리시트하게 하는 거고, 타입 컨버전은 엑스플리시트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입 프로모션이 아니고 타입 컨버전이게 돼요. 예. 임플리시트하게 하는 게 타입 프로모션이고 엑스플리시트하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타입 컨버전, 타입 코올리션. 오케이. 그래서 explicit 하는 게 해보죠. 오케이. 3.7이에요. 3.7에다 인테저를 작동시키면 3이 되는군요. 오케이. 마이너스 3.7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죠. 이죠 마이너스 3이네. 오케이. 좌우지간 플로트를 인테저를 치면 당연히 트렁케이션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게 반올림을 하는지 잘라내는지 그거는 헷갈리면 실험하면 돼요. 네, 저는 이거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함수는. 왜냐하면 반올림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걸 안 사용하는 이유는 넘파에 보면 넘파에 세일이라는 게 있고요.
numpy의 flow라는 게 있고요. numpy의 또 뭐가 있을까요? sail은 바닥으로 때리는 거고요. flow가 바닥으로 때리는 거고 sail은 천장으로 때리는 거고 또 어떤 오퍼레이션 있을까요? 라운드. 굳이 float을 인테저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예. 그다음에 여기 47을 인테저로 돌리면 인테저로 인식을 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인풋을 해서 너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10이라고 하면 그게 스트링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인트에다 집어넣으면 그걸 인테저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그때 사용을 했던 기능이고요. 42를 스트링으로 하면 42가 되고 인트 하면 9 되고 뭐 그런 겁니다. true를 int로 바꾸면 1이 되고 불리언은 사실은 인테저라고 그랬죠. 내부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상황에 따라서 말도 안 하고 스리슬쩍 은근슬쩍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타입 프로모션이라고 부르고요. 타입 컨버전은 explicit하게 나는 이거를 float로 바꿀 거야, 불리언으로 바꿀 거야, complex로 바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은근슬쩍 바꾸는 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걸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용인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스트릭트하게 아주 깐깐하게 한다 그러면은 용인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이 그걸 용인을 해주는 겁니다. 항상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랭귀지는 그걸 용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로트하고 인테저 더하기 하면 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랭귀지가. 그러면 이제 욕을 먹겠죠. 아니 1 더하기 1은 2지 왜 그걸 가지고 짜잔하게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랭귀지가 바뀌겠죠. 좌우지간 타입 프로모션은 상황에 따라서 타입을 은근슬쩍 타입을 바꿔치기 해서 오퍼레이션이 작동하도록 하게 해주는 게 타입 프로모션이고요. 타입 컨버전 혹은 타입 코올레이션은 explicit하게 나는 이걸 float로 바꿔서 처리를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함수를 직접적으로 작동을 시킨 다음에 타입을 바꿔서 하는 걸 타입 코어션 혹은 타입 컨버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설명을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정수형, 인테저, 불리언, 스트링, 플로트, 그 다음에 컴플렉스는 제가 뭐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타입이 있고요. n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데이터 타입 말 안 하고 놓고 바뀌는 거하고 말하고 바뀌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컴포짓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요 데이터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벌써 한번 하나 봤어요. 아까 0부터 2파이까지 100개 점을 찍었죠. 그러면 100개의 플롯 넘버가 모여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짓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모여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